안녕하세요. 에임페인 글로벌 마케터 이정우입니다. 네, 오늘은 메타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사용을 해서 잠재 고객을 수집해서 받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는 개인 계정으로 진행하는 걸 한번 알려드렸었거든요. 근데 개인 계정의 경우는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 감독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뭐 페이스북 친구 추가를 해야만 관리자로 추가가 되고 뭐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뭐 팀 내에서 다른 사람이 같이 껴서 운영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계정을 생성을 하고 이 생성된 계정을 바탕으로 잠재 고객 광고를 만드는 것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임페인 글로벌 이정 마케터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메타 광고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또 그 중에서 약간 DB 쪽으로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필요할 만한 컨텐츠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계정을 만드셔가지고 개인 계정으로 좀 생성을 하거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계정으로 계정 생성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실 텐데 해당 두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계정 생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계정 생성을 한 이후에는 그 이후에 DB 광고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스북 이제 광고 관리자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메타 광고 관리자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광고 관리자로 이동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여기에다 지금 로그인을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아마 로그인을 안 하셨으면은 페이스북으로 로그인 하라라고 뜰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로그인 해주시면 되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없으시거나 내가 아이디가 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새롭게 만들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관리자로 이동을 눌러줄게요. 네, 그래서 광고 관리자에 처음에 딱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딱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결제 정보 추가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만들기 전 단계에서 진행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원 뭐 이런 걸로 그냥 설정해 주셔도 되는데 이 결제 정보 추가는 조금 나중에 해서 X를 눌러주고요. 그다음 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동의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딱 이제 결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 제일 위에 보시면 이제 광고를 게시하려면 설정을 완료하세요라고 뜰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완료해야지 캠페인 게시가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정 기호로 이동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또 이제 추가라고 나오죠. 네, 이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진행을 하고 이제 전화번호 인증을 추가를 해야 돼요. 아무래도 페이스북에서 아무나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계속 매크로적으로 생성을 해서 광고를 돌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해당 전화번호를 인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전화번호를 저희가 여기에서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뭐 국가 번호 같은 게 있는데 저희는 한국이니까 한국을 찾아서 82번이죠. 저희는 이제 여기에서는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전화나 왓츠앱보다는 문자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문자로 여기에서 SMS 코드를 전송을 드리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코드를 제출하기를 눌러주게 되면 이제 전화번호에 대한 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뜰 거고 여기에는 이제 건너뛰기를 눌러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름이 이정우인데 뭐 광고를 예를 들어서 보험 광고를 한다라고 쳐볼게요. 보험 광고가 갑자기 스폰서가 이정우 이름으로 나간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게재하는데 특정한 페이지를 만듭니다. 뭐 브랜드 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보험 업종을 진행한다라고 하시면 보험의 모든 것이라든지 뭐 분양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의사 정보 알려드림 뭐 이런 거라든지 여러 채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채널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페이지는 바로 여기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러면 마케팅 대행사니까 약간 마케팅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DB를 수집하기 위한 마케팅 대행사 채널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페이지를. 그러면 뭐 이정우 마케터니까 이거는 페이지 이름 같은 경우에는 뭐 마케팅학교 DB 분교 뭐 이렇게 해볼게요. 마케팅학교의 DB 분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다는 이제 카테고리를 검색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이제 마케팅이니까 뭐 이런 걸 검색을 하시면 어떤 서비스를 전달을 하는지가 볼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뭐 마케팅 대행사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여기에는 이제 프로필 사진을 또 넣어야 되는데 프로필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처음에는 뭐 아무거나 넣으셨다 바꾸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프로필 사진에 대해서는
저희 뭐 아무 이미지나 일단은 넣고 간단하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이미지를 뭐 나중에 바꾸셔야지 하고 안 바꾸신다든지 하면 안 되는 게 이 이미지 로고로 광고가 작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다 2부에서 광고가 어떻게 노출되는지 보여드리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는 광고 이미지이기 때문에 저희와 좀 관련이 있는 이미지들로 넣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아무 이미지나 저희가 뭐 이전에 챗GPT 같은 걸로 만들어 놓은 로고 이미지를 생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냥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케팅학교 DB 분교라는 게 추가가 됐죠. 그래서 우리 페이지를 찾을 수 있으면은 여기에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개인 계정으로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 설정할 수 있는 거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을 눌러주게 되면 이후에 2부에서 할 잠재 고객 캠페인을 생성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요거를 조금 더 고차원적인 단계에서 한꺼번에 혹은 회사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하나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그 자신의 계정 이름이 뜨고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만들기라고 아마 뜰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아까 저희가 페이지를 만든 거는 어느 뭐 브랜드를 만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는 브랜드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마케팅학교 AMPM 글로벌에서도 AMPM 글로벌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별도로 따로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케팅학교 채널이니까 마케팅학교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적어주고요. 비즈니스 이메일 주소를 적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잠시만요. 이렇게 비즈니스 이메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해당 비즈니스에 대한 이 정보는 보통 이제 뭐 대표라든지 회사 공식 이메일 주소 같은 걸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주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기존에 저희가 만들어놨던 뭐 페이스북 페이지랑 인스타그램 계정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자산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게 되면 마케팅 학교 DB 분교를 저희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 페이스북 페이지 만들어 놓은 걸 기반으로 다음을 눌러주게 되면 비즈니스 마케팅 학교 DB 분교가 저희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로 딸려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뭐 이메일 주소 다른 사람을 지금 추가를 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건너뛰기를 눌러주면 차후에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뭐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상세 정보 또한 나중에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새로 고침을 눌러주게 되면 여기에 이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라고 생기고 여기에서 마케팅 학교라고 누르죠. 그래서 보면 여기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의 정보는 비즈니스 자산을 모두 함께 관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액세스 권한을 안전하게 할당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마케팅 학교를 눌러주게 되면 아직은 광고 계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로는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즈니스 설정을 눌러주게 되고요. 비즈니스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마케팅 학교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새롭게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여기에서 저희 페이스북 광고가 많이 생성이 되고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직원이나 동업자나 친구를 초대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똑같이 여기에서 이메일 주소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추가를 해주고 임시로 액세스를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제한 없이 액세스를 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떤 권한을 좀 줄 거냐에 대해서 고급 옵션에서 뭐 금융 정보까지 줄 것인지 뭐 전체 관리 권한 아니면 혹은 보기 권한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자산에 대해서 너는 들어와서 이 비즈니스 자산을 할당해 줄게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전체 관리자 권한을 했을 경우에 직접 그 사람이 들어와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뷰어 권한 같은 걸 줄 때 비즈니스 자산을 할당해 주지 않으면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꼭 추가를 해주셔야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추가를 해주고 이거에 대해서도 어떤 권한을 줄지 뭐 콘텐츠를 줄지 메시지를 볼 수 있을지 해줄지 최종적으로 초대를 누르면 해당 계정에 초대가 이메일로 전송이 되고 수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사람 추가가 되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 때 처음 이렇게 계정을 만들게 되면 잠시 정지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지는 내가 뭐를 생성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은 광고를 아직 집행하지 않았는데 정지를 당하는 경우에는 뭐 이전에 뭐 페이스북 계정이 정지가 된 상황이 아니시라면
크게는 처음에 인증을 위해서 정지를 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뭐 자기 신분증 사진, 심하면 뭐 셀카 같은 걸 요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신분증이랑 셀카를 올리고 그거에 대해서 소명을 신청을 했더니 한 3시간 정도 만에 정지는 바로 풀리고 그 이후에는 별 일이 없었긴 했는데요. 저희는 어쨌든 이전에 한번 이 회사 IP로 이거에 대한 인증을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은 정지를 당하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계정을 만든 지 한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내지로 정지를 당하신다라고 하시면 잘못하신 거는 아니니까요. 요거에 대해서 소명 신청을 하고 이의 신청을 하시면은 빠른 시일 내에 풀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저희는 사람에 대해서 추가를 했고, 아까 전에 저희가 했던 페이지에 대해서도 여기가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페이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조금 모르시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단순하게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끝이 아닙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저희가 어쨌든 아까 로고를 추가해서 로고는 있는데 뒤에 약간 배경사진이라고 하죠. 이 배경사진도 없고 게시글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럴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 페이스북 페이지가 무분별하게 생성이 돼가지고 약간 봇 같은 애들이 매크로를 돌리는 경우가 있죠. 그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장을 드리는 거는 프로필 사진, 그다음에 뒤에 있는 배경 사진, 그다음에 뭐 아무 게시글이나 2개에서 3개 정도 이상, 그다음에 가능하다, 일정이 조금 가능하다라고 하면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광고 집행 이전 한 일주일에서 한 3주 정도 전에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이 보여도 실제 광고를 돌리거나 아니면 돌리게 되면 중간에 페이스북 페이지가 한번 막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매크로를 이용한 아니면 봇을 이용한 뭐 페이지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AI가. 그렇기 때문에 소명을 하거나 이거를 활성화하면 바로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광고가 잘 돌아가다가 멈추게 되면 그것만큼 또 맥 빠지는 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해주시고 초반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해서 이미지나 글을 추가하는 것도 잊지 않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똑같이 광고 계정을 아까는 저희가 개인 계정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개인 계정에서 개인의 광고 계정으로 돌리는 거였어요. 하지만 광고 계정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광고 계정을 뭐 내 영업사원이 한 5명 있으니까 영업사원별로 계정을 할당땅땅땅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광고 계정을 별도로 여기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광고 계정을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 광고 계정은 새 광고 계정을 만들기를 눌러주게 되고, 광고 계정은 마케팅학교 뭐 이정우 뭐 이런 식으로 시간대도 저희 뭐 여기에 맞게 서울을 치면은 나옵니다. 서울을 치면은 이렇게 나오고, 내 비즈니스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걸 눌러주게 되면은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추가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계정을 만들어 줄게요. 자, 이제 광고 계정을 만들었을 때 또 계정 결제 정보를 추가하라고 하는데 해당 부분은 맨 마지막에 진행을 하도록 하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추가하고 싶으면 사람 할당,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대행사라든지 다른 분의 뭐 관리를 받고 싶다는 경우에는 파트너 할당, 뭐 자산 연결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자산 연결 같은 경우는 어느 의미냐면, 이 비즈니스 자산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이 사람의 권한이 할당이 안 돼 있고 계정 단위로 또 할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정우에서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연동해서 쓸 수 있게 해주고, 뭐 예를 들어 이정우니까 뭐 삼정우 뭐 이런 사람한테는 뭐 페이스북 페이지 권한을 좀 이양을 해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비즈니스 자산을 연결해주면 되고,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 계정도 그대로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페이스북 페이지로도 따로 인스타그램 계정이 없어도 광고는 가능하거든요. 대신에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는 경우에는 페이스북 광고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한 이름과 프로필 사진으로 나가고,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을 때는 인스타그램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나가는데, 인스타그램 계정이 없을 경우에는 페이스북 페이지의 이름과 프로필 사진이 그대로 인스타그램에도 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계정이 별도로 있으신 분들은 꼭 계정에 대해서 따로 연동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해당 계정 소유권 요청에 있어서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진행을 할 경우에는 프로페셔널 계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 계정 전환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하시는 게 아마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바로 프로페셔널 계정 전환이라고 뭐 인터넷에 치셔도 되고 구글에다 검색을 하시면 금방 하거든요. 5분 안에 해가지고 5분 안에 한 이후에 계정 소유권을 요청을 해주시게 되면 거기에서 바로 연동이 되는 방식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데이터 소스 이런 것도 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픽셀이라든지 카탈로그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룰 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청구 및 결제 부분에 저희가 계속 밀어놨는데 이걸 한번 들어와 볼게요. 자, 이 결제 수단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 수단은 비즈니스 결제 추가를 눌러주면 되는데요. 액세스 권한 관리는 요거에 대해서 뭐 나에게 할당을 눌러주고 저는 재무정보 편집자로 잠시 부여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결제 수단을 추가를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KR 대한민국 그다음에 대한민국 원으로 바꿔줄게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나의 신용카드라든지 아니 뭐 토스 뭐 이런 걸로 충전을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추가를 해주시고 난 이후에 저장을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에서 저희의 카드가 연동이 돼가지고 광고비가 빠져나갈 때마다 해당 카드에 연동되어 있는 금액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조금 유의하셔야 되는 거는 보통 사업체 단위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카드 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카드 등록을 다 마친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등록하는 칸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어주지 않으면 간혹 이중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페이스북 수수료가 뭐 부가세 10% 포함하면은 10%를 더 내는 개념인데 이거를 안 넣어주면 이 10%가 뭐 감면이 되거나 뭐 이런 혜택이 거의 없고 10%에다가 오히려 더 10%가 붙거나 아니면 내가 10%가 감면받을 수 있는데 감면을 못 받거나 뭐 이런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는 무조건 사업자 등록번호를 이 카드 등록 이후에 나오는 칸에서 등록을 해주시면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광고 계정에 대해서 지금 뭐 잔액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뜨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이 이제 결제 수단 추가로 진행해서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마케팅학교에서 마케팅학교 이정우라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계정을 하나 만들었고요. 광고 계정에서 보시면은 여기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마케팅학교라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내에 마케팅학교 이정우라는 광고 계정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만들기를 통해서 광고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뭐 계정 개요로 이동을 해가지고 동일하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결제 수단을 잠시 건너뛰고 페이지 저희 마케팅학교 DB 분기 확인해주면은 바로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새로 고침 눌러주고 자, 만들기를 눌러주겠습니다. 만들기를 눌렀을 때 저희의 목표는 잠재 고객을 수집을 하는 거죠. 이 캠페인 목표 선택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저희가 인지도나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DB를 수집한다기보다는 도달률과 클릭에 좀 더 최적화되어 있는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의 광고를 집행을 했을 때는 뭐 트래픽적으로 클릭을 많이 할 것 같은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켜주거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DB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뭐 들어올 수도 있지만 홈페이지로 했을 때 그래서 보통은 잠재 고객 캠페인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계속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간소화 모험 사례라고 있는데 잘 보시면은 이전에 이걸로 진행하면 어드밴티지 오디언스나 어드밴티지 플레이스먼트 같은 게 노출 위치 같은 게 지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수동 잠재 고객 캠페인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 수동 잠재 고객 캠페인을 사용을 하냐면 이런 자동화된 거를 진행을 했을 경우에 마케터들마다 인사이트가 다르긴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수동 캠페인에서 모수가 좀 정확하게 뽑혀져 나오고 성과가 잘 나와야 이게 받쳐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 잠재 고객 캠페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 잠재 고객 캠페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뭐 오늘 날짜 같은 거를 적어주고 뭐 잠재 고객 이런 식으로 적어주겠습니다. 다음에 특별 광고 카테고리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이다 아니면은 뭐 신용 관련이다 혹은 뭐 부동산 분양 업종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해당되는 경우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업종의 경우에는 뭐 창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선택을 안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요 광고 세트단이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를 광고 세트단에서 세트가 여러 개 있을 때 각 세트마다의 가격을 부여를 할 거냐 아니면 이 캠페인단에서 이 세트 합쳐서 얼마 정도를 지출을 할 건데 어느 세트에 얼마가 노출이 되는지는 AI가 알아서 해줘라 라고 하는 게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해제를 하고 보통은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 혹시라도 세트단에서 좀 효율이 잘 나오는 소재 쪽으로 몰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만 켜주시면 됩니다. 다음 잠재 고객 광고 세트인데요. 잠재 고객 광고 세트에서는 보통 저희 타겟을 어떻게 했냐를 많이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MF 뭐 2050 그다음에 뭐 논타겟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MF 남자 여자 20부터 50세까지 별도의 타겟팅 없이 그러니까 나이대 타겟팅만 걸고 진행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좀 구분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전환 위치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나 인스턴트 양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오늘 진행을 할 거는 인스턴트 양식으로 한번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잠재고객수 극대화, 전환 잠재고객수 극대화인데 잠재고객수 극대화를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에서 쭉 내려주시면은 일일 예산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일 예산 같은 경우에는 총 예산도 설정이 가능한데요. 지금 이게 USD 달러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달러를 좀 고쳐주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제 원 단위로 해서 바꿔줬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랑 일일 예산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일일 예산과 총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크게 차이는 없지만 저는 일일 예산 사용을 좀 더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총 예산을 사용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자기 프로모션이 잡혀가지고 중간에 좀 금액을 증액해서 이용을 해야 한다 하는 경우에 총 예산을 걸었을 때는 하루에 얼마씩 소요된다라고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을 쓰고 싶다라고 했는데 총 예산을 10만 원을 늘려버리게 되면 남은 기간 일수만큼의 총 예산 10만 원이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만 원이 탈 수도 있고 2만 원이 탈 수도 있고 5천 원이 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 예산으로 보통 진행을 하고요. 보통 총 예산을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일정에 따라 게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실시간으로 상담이 필요한 DB 업종 뭐 신용이라든지 뭐 대출 관련 상담이라든지 의 경우에는 주말에는 상담원분들이 출근을 안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약 기간에 들어가 있는 거에서 토, 일을 제외해 주시면 주말에는 광고 집행이 뭐 안 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시간을 끌어가지고 예약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 지금 저희가 파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광고를 노출할 예약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밑에 내려와줘서 타겟 관리 부분인데요. 타겟 관리는 같은 경우에는 어드밴티지 타겟을 보통 켜고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저는 키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초반에 어드밴티지 타겟과 어드밴티지 노출 위치를 통해 가지고 어디 노출이 잘 될지 그 다음에 어디 타겟에서 반응이 좀 오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이후에 수동전환 캠페인 새롭게 세팅할 때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겟에서 좀 제외할 부분을 제외하고 노출 위치에서 제외할 부분을 제외한다면 어느 정도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비용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지금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원래 타겟으로 바꿔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연령대 또 별도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성별 같은 경우에도 뭐 남녀, 상세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관심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보험이라고 했을 때 건강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행자 보험이라고 했을 때 여행을 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노출을 해야 되겠죠. 자주 여행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할 때 예상 타겟 규모가 계속 옆에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적어버리게 되면 페이스북은 동일한 사람에게 똑같은 광고를 계속 노출시킬 때고 그러면 광고 성과적으로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예상 타겟 규모에 맞춰서 크고 적고를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스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어드밴티지 상세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해놨지만 얘가 뭔가 누를 것 같아 아니면 얘가 뭔가 DB를 남길 것 같아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설정한 범위보다 더 넓게 해서 보여줄 거냐를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전에 집행한 데이터가 있어서 굳이 이걸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 꺼주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상 타겟 규모가 한 300만 정도가 줄었죠. 이런 식으로 계속 요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이쪽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맞춤 타겟 부분입니다. 맞춤 타겟 부분에서 유사 타겟과 맞춤 타겟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DB를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에 타겟을 한번 중간에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왼쪽 타겟을 들어오게 되면 맞춤 타겟, 유사 타겟 만들기, 저장된 타겟 만들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춤 타겟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맞춤 타겟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을 우리 타겟이라고 정의할 건지를 딱 맞춰가지고 해준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한 사람들을 특정 세그먼트로 묶는다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보통 잠재고객용 양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잠재고객 양식을 다음을 누르고 이 양식을 연 사람, 열었으나 제출하지 않은 사람, 열었으면 제출한 사람을 기반으로 이 맞춤 타겟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식을 열었으나 제출하지 않은 사람을 기준으로 리타겟하는 광고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타겟 이름으로 뭐 리타겟
광고 연사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출하지는 않았으니까 광고 소재 같은 경우에도 저희 뭐 문의 남기시려다가 망설이신 분들 지금 한 번 더 들어와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맞는 리타게팅 소재를 쓴다라고 하면 조금 더 핏하게 광고 집행이 가능할 거고요. 보통 많이 사용을 하는 거는 열었으면 제출한 사람, 열었으면 제출한 사람을 광고 연사람으로 타겟을 한번 만들고, 잠재 고객용 안식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저희가 이후에 저희가 진행을 할 건데요. 요거는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일단 요걸로 진행을 하되 이후에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초안 같은 걸 하나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타겟 만들기를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맞춤 타겟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이미 DB를 남기는 사람한테 광고를 또 해봤자 의미가 없겠죠. 그러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는 여기 타겟 만들기에서 유사 타겟입니다. 자, 이제 유사 타겟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유사한 사람을 만드는 건데요. 이 광고를 연 사람이랑 유사한 사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광고를 열어서 DB를 남긴 사람이랑 유사한 행동 패턴을 보이거나 유사한 관심사를 가졌거나 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타겟 위치는 대한민국일 거고, 유사 타겟 수도 이제 하나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보통은 저희가 진행을 할 때 유사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설정이 가능한데 보통은 1%에서 많아야 3% 정도 쓰는 것 같고요. 여기 3%가 넘어져 버리면 점점 더 그 사람이랑 유사한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마케터들마다 인사이트가 다르긴 하지만 저는 3% 정도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추산 도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67만 3천 명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만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타겟팅을 좀 걸다 보면 그거보다도 훨씬 더 적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노출량이 엄청 줄어들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여기 예산에다가 너무 많은 예산을 할당하지 마시고 조금 더 예산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은 어드밴티지 상세 타겟팅을 켜서 저희의 성과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도달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노출 위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수동 노출 위치로 만약에 바꿔준다라고 하면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오디언스 네트워크 등의 특정 지면들을 선택을 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하시는 지면 선택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을 눌러줄 때 새 잠재 고객 광고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DB 제출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만 보통은 여기에 많이 쓰는 거는 소재 플러스 장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험 광고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좀 저렴을 할 수도 있겠고 구성 내용이 좋을 수가 있겠고 소재마다 좀 특장점이 다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광고 이름단에다가는 월 10만 원 정도, 월 1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쌈을 강조한다든지 35가지 암 모두 보장 이런 내용이 있으면 암 보장 이런 내용을 광고 소재에 넣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구분만 해주시면 되고요. 대표 계정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인스타그램 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설정을 안 해주셔도 마케팅학교 DB분교라는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도 해당 이미지로 광고가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있으시면 추가를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단일 이미지 또는 동영상이나 슬라이드로 광고 집행이 가능한데 저는 일단 단일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광고주의 광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 광고에 우리께 나오고 우리 광고에서 다른 사람들께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보통 저는 끄고 진행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랜딩 양식 같은 경우에는 요건 저희가 만든 거기는 한데 다시 한번 처음부터 새롭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식 이름 같은 경우에는 언제 초안 이런 식으로 하시던지 아니면 어느 제품 무슨 제품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면 더 많은 제출수, 더 확실한 내용, 다양한 크리에이티브가 있는데 모바일 기기로 보통 많이 접속을 하니까 더 많은 제출수를 클릭을 하고요. 소개에 딱 들어왔을 때 이쪽에서 연락처 정보나 이런 게 다 영어로 나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으니 양식 구성에 들어와서 언어를 한국어로 바꾼 다음에 공개로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 연락처 정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맨 뒤에 이런 내용들까지 직접적으로 한국어로 바꿔주게 되고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 같은 경우에도 질문단에 들어와서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배경 이미지나 인사말도 별도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딱 설문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어떤 광고 이미지라는 게 보이고 안녕하세요 마케팅학교 DB분교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하기를 딱 누르게 되면 여기 질문 페이지로 넘어오도록 세팅을 할 수가 있죠. 질문 같은 경우에도 너무 영어로 돼 있으니까 뭐 상담을 위해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보통은 이메일을 수집을 한다라기보다는 사용자 필드 들어와서 전화번호를 많이 진행을 하고요.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뭐 생년월일 정도까지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동 입력과 선택 사항이 있는데 자동 입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핸드폰 기반으로 로그인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핸드폰 번호에 대한 정보가 계정에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 입력을 눌러주시면 별도로 여기에다가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아예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하기만 누르면 진행이 되도록 설정이 가능하고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같은 경우에는 뭐 홈페이지 맨 밑에 하단 푸터에 보통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인데 혹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없거나 그 광고 집행이 좀 곤란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문의 주시면 해당 방법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하단 푸터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링크를 걸고 마케팅학교 DB문구 페이지 방문하기 이런 식으로 링크 텍스트를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광고에 대한 DB를 제출했을 때 어떤 화면이 나오게 할지 여부를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양식을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보통 이제 분양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는 뭐 빠른 전화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 지금 전화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에다가는 뭐 땡땡땡땡땡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연락처를 적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화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만은 뭐 빠른 상담하기 뭐 이런 식으로 이미 텍스트를 바꿔줄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다 되면 양식 만들기를 눌러주면은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 핸드폰 번호가 잘못됐다라고 나와가지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해준 다음에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이런 식으로 양식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양식을 만들고 여기에서 양식을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요. 저희는 땡땡 초안 제품용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CRM 연결도 가능한데 이 CRM 연결이라는 거는 조금 이제 어려운 개념이니까 저희가 이 다음 영상에 조금 더 어려운 버전의 잠재고객 설정이 나갈 텐데 그쪽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미지나 영상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설정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광고 소재를 세팅을 한 게 이미지인지 영상인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미지를 뭐 예를 들어서 진행을 하고 기본 문구 같은 경우에는 뭐 안녕하세요. 보험 DB입니다. 뭐 보장저고 가입 유도도 뭐 가입하기도 좋지만은 더 알아보기가 보통 많이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광고 소재에 대한 이미지를 별도로 업로드를 해주고요. 뭐 다이나믹 위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 일단 진행을 하시고 다 끝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광고 집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 미리 보기를 통해 가지고 다 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 페이스북 피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인스타그램 피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스토리 같은 주변에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될 거는 결국 이 스토리 및 릴스지면은 권장드리는 사이즈가 길거든요. 1080, 그러니까 1080이 되어 있는 게 PD형이고 여기에서 1080 곱하기 1920 꽉 차게 되어 있는 것들이 1920 사이즈로 보통 많이 진행을 합니다. 왜냐면 이쪽에서 좀 단절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광고 클릭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란 화면을 여기까지 확장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1920 사이즈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더 알아보기라든지 이런 안전 공간 가드레일을 참고하셔서 핵심 내용은 여기 안에다가 넣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문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마케팅학교 DB문구로 오고 나오고 그 밑에 들어가는 문구고요. 제목 같은 경우는 여기, 설명은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드밴티지 크리에이티브인데요. 요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꾸미기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버레이 추가 같은 경우에는 뭐 밑에 보험 DB입니다라고 제목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해주는 건데요. 저는 요거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편인 것 같고요. 시각적 보정 같은 경우에도 이미지가 좀 잘라지거나 확대되거나 아니면 또 색감이 좀 보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꺼주거나 광고 소재마다 확인해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음악 변경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노래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페이스북 오디오 라이브러리, 뭐 오디오 컬렉션 이 부분에서 사용 가능한 음악이면 설정이 가능합니다. 문구 개선도 뭐 그대로 켜고 이미지 애니메이션은 그냥 꺼주고 저장을 눌러주게 되면 저희 광고가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동의하고 게시를 눌러주시게 되면 아직 저희가 카드 등록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카드 등록을 해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라이브는 어렵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카드 등록만 마친다라고 하면 바로 라이브를 진행을 할 수 있고 라이브를 진행하게 되면 잠재고객 양식에 사람들의 DB가 쌓이고 이걸 가지고 별도의 뭐 DB 마케팅을 진행을 하시는 게 페이스북 DB 광고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생성을 하고 광고를 집행하는 것까지의 결과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AMPM 글로벌 마케터 이정우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잠재고객 세팅의 좀 끝판왕격으로 지금 오늘은 좀 맞춤 타겟이랑 유사 타겟 정도의 좀 심화 버전을 전달을 드렸는데 이후에는 따로 이런 폼으로 랜딩하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 랜딩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이후에 뭐 CRM 같은 건 좀 어떻게 하는지 등의 좀 세부적인 보안을 포함한 심화 버전으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AMPM 글로벌 마케터 이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